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코끼리 마늘입니다. 요거는 이제 종자가 좀 작은 거. 이것도 지난번에 사진에는 알맹이 안 올라온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거는 이제 이것도 싹은 거의 다 트고 있죠? 위에서 봐도 그렇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표면이 이 것이 이렇게 각질화돼 가지고 왜 마늘 그 이제 그 껍데기처럼 그렇게 각질화돼 땅에 아마 심어서 그렇게 되겠죠. 각질화돼 가고 있는 것도 있고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제가 껍질을 안 뺏기고 속껍질을 입에 한 놔둬 본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변하나 보려고. 저도 이거 궁금한 걸 못 참아가지고 호기심이 많은 편이라서 나머지는 이제 다 삐껴서 이렇게 각질화된 그런 이건 각질화가 많이 돼가는 과정들이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싹들은 많이 컸어요. 그리고 이제 요럴 거는 아직 요거는 이제 조금 묽해졌는데 밑에 심은 살아 있어서 제가 그 조금 묽해진 걸 긁어내고 심어서 다행히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게 이게 제법 많이 있어요. 다 버리지 아까워서 그 좀 묽해진 거를 그러니까 보면 이게 마늘이 그 앞쪽보다 뒤쪽이 이렇게 짓무르더라고요. 물에 그걸 긁어내거나 해서 그러면 가운데 힘이 살아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긁어내더라던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살아나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수경을 해서 하지만 흙이나 이런 게 별로 뭐 보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썩은 거 하나도 없이 싹 사는 것 같은데 수경이라니까 이제 그런 단점이 있어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죠. 조금 하면 덜 할 텐데 그러고 또 워낙에 많아서 제가 이게 다닥다닥 처음에 한 열흘 다닥 붙여서 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배우는 요령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일부는 한 예판에서 한 20개 정도는 제가 이제 섞어서 버렸어요. 그 대신에 여기다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그 순수하게 수경으로 새싹으로 저기 해서 했던 재배했던 거 그때는 스펀지나 거저 없이 이건 이제 스펀지가 없어서 시켜놓은 걸 아직 개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거저에다가 시험적으로 지금 해보는 거예요. 거저에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했던 이게 뭐냐면 겨자하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 배추 다채 요 한 네 종류를 해놨고 아직도 뭐 청경채 뭐 씨앗들이 많아요. 제가 청경채도 있고 뭐 레디시든 뭐 홍빛 열무든 뭐 씨앗 종류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데다 지금 오늘 또 주문해 놓은 게 메밀하고 메밀은 이제 저기 지금 뭐 그다음 메밀하고 단기 1단기가 난 입당이 1단기가 그 일본 외단기를 그러니까 일본 단계에서 1단계라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단기 3단계하고는 좀 성기는 3단계는 이제 약용으로 쓰는 거고 그 효능이나 안에 성분들도 약용 성분이 많은데 1단계는 약용 성분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게 뭐예요? 이런 데서 저는 왜 단기를 키우면 제가 단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향이나 맛을 특히 언제 먹냐? 삼겹살 먹을 때 삼겹살 구워서 단기랑 쌈을 한 대여섯 가지를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렇게 쌈을 싸먹는데 거기 단기잎이 없으면 맛이 더래요. 그래서 단기잎을 꼭 넣는데 그걸 꼭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노지에서 단기를 키웠었어요. 키워서 수확도 하고 단기는 이게 단연생이기 때문에 물론 2년에 씨를 내리면 이제 잎이나 줄기가 이제 목질화되면서 죽는다는데 그걸 단연생으로 키울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야생처럼. 그 다음까지 단기 씨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새싹쌈을 마지막으로 수경을 하고 싶던 게 새싹쌈인데 새싹쌈을 이번에 내친 김에 제가 저기를 주문을 했어요. 같이 아주 저렴한 근데 조금 그건 소량으로 근데 그 새싹은 단기로 무창 거지고 근데 그건 좀 이따가 요거 다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도 제법 많이 커졌죠. 그죠? 이렇게 보면 이건 작았던 고구마들인데 요건 아직 순이 안 올라가 있고 이 고구마도 제법 많이 커졌어요. 우리 이쁜 동생이 고구마 순을 좋아해서 내가 열심히 키워서 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만큼 많이 크지 않는데 이제 날이 좀 따뜻해지니까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기울은 정성이 있어서 지네들도 미안한지 싹을 틔워주네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제가 이 테스트 겸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이제 저기 전부 다 레디시예요. 레디시가 왜냐면 21무라 그래서 속도 빠르고 그리고 알맹이도 맺힐 수 있다 해서 제가 무를 좋아하니까 뭐 동전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로 제일 큰데 그렇게 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아까 좀 전에 보는 레디시처럼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심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펀지가 없었고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스펀지를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펀지 있는 집에서 스펀지는 다 하다 못해 그 뭐야 그릇 씻는 그릇 수세미까지 스펀지까지 말려가지고 이게 다 잘라서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얇게 해서 이렇게 스펀지를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본래 레디신 잘 크긴 하니까 근데 이거 이제 먹는 거를 이렇게 이제 거즈에다가 오죽하면 거즈까지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테스트해서 제가 모종판이 한 엄청난 바기는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종류들을 다 심으면서 하려고 그런다. 그러고 요거는 지금 고구마 중에 제일 잘 크는 거. 저 위에 끈끈이가 있네요. 되게 뿌리파리 잡느라고. 아유, 몇 달 동안 애 먹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퇴치를 했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보이지만 다 밖으로 빼놨어요. 지금 흙을 키우는 거 벌레 조금이라도 낀다 싶은 건. 자, 이거는 엄청 잘 크고 이뻐요. 그죠? 요, 아직 요 덜 큰 것도 있는데, 이 큰 거는 이 커서 이거는 얼른 수확을 해서 너무 질겨지만 이 줄기째 껍질 안 까고 먹어도 된대. 고구마 껍질에도 거기서 좋은 성분이 많아서 그래서 난 연할 때 해서 우리 동생님 드리고 싶은데 이쁜 동생님이 보시면 드려야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이게 한 5, 6개월 이상을 내가 키운 브로콜리 이렇게 아니면 한 3, 4개월 했겠구나. 전혀 한 3개월까지 이 줄기 하나 보니까 씨로 키우는 브로콜리를 많이 키웠는데 그 크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크면 죽어요. 여기 벌레들 끼고 뿌리 팔리는 이게 뭐 저기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그래서 못 키우고 결국 씨앗으로는 못했는데 상토에도 이거는 이제 브로콜리 통째로 이쁜 동생님이 사다 줘가지고 한 100개 중에 하나만 살린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근데 이것도 한 3, 4개월을 여기 보시면 요만한 요게 조그맣게 나서 그다음에 딱 성장을 멈추고 안 크고 있는데 안 죽었으니까 이게 녹색으로 변하잖아요, 덩치가. 그래서 그냥 놔뒀더니 계속 물을 주면서 그냥 5개월 나한테 지도 미안한지 한 3, 4개월 지났는데 이제 한 보름 전부터 이렇게 올라와요. 뿌리도 아까 보여드렸지만 지난번 내가 보여드렸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입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뿌리도 제법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안 오던 싹이 새로 또 튀어나오고 저 밑에 보면 조그만 싹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요거 브로콜리는 요렇게 해서 키우면 여기서 이제 덩이들이 또 계속 생겨 나와요. 봉우리들이 꽃봉우리가. 그럼 잎도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 가지고도 잎을 수확을 좀 해서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아까 저처럼 제가 브로콜리도 이제 스펀지에다가 이 정도 크게는 안 되더라도 잎이 이 정도 되게끔 해서 전 잎을 원래 뭐 먹는 편이니까 먹을 선호하니까 브로콜리도 잎의 효능이 영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확을 해서 우리 이쁜 동생님도 드리고 주위에 몇몇 사람들도 이렇게 놀아주고 할 생각을 하는데 키워봐야죠.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밖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창 밖에요. 이게 뭐냐면 지난번 영상에서 안에서 이파리 엄청인데 이게 어제 벌레가 좀 낀 것 같길래 제가 이파리가 엄청 컸었는데 이게 순모예요. 싹 다 이파리 밖에 내면 어차피 어제 날씨가 뭐 영하 1도 정도라 그래서 근데 순모는 겨울을 나기도 하기 때문에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저기 밑에 보시면 이 숨은 덩어리들이 이제 생겼어요. 올라오고 있어요. 덩이들이. 그래서 살겠다 싶어서 제가 잎을 딱 한 개씩 조금만 놔두고 다 제거했어요. 그거를 이제 제가 먹으려고 빼놨고 어차피 밖에 너무 뻔하게 뭐 큰 잎은 시들 건 저기 할 거니까 영하 1도라는데 어젯밤에 그래서 근데 당이나 밤에 혹시 나머지 잎들도 죽을까 싶은데 안 시들고 있네요 지금. 이렇게 되면 살아요. 오늘 뭐 날씨가 푸근해진다니까. 요거는 이제 콜라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번에 이 콜라비는 제가 꼭 이게 덩이를 저 정도로 크게 아까 보여준 것을 하지 못하더라도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문을 열고 찍었더니 춥네.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게 이게 보일려나? 저기 얼핏 보이죠? 이게 이제 저기들이 우엉하고 제가 밖에다가 했는데 지금 창에 이게 김이 서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한 일주일 전에 내놨던 거예요. 어제 눈비도 맞고 그저께 그러고 날도 뭐 그랬는데도 살아났어요. 우엉도 겨울을 벌리 두 해 식물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는데 그나마 뿌리가 좀 있고 좀 한 몇 달 된 걸 내가 밖에 놨더니 다행히 안 죽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부터는 살아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잘 됐어요. 우엉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제가 올해 이제 꽃이나 씨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잎을 이제 봄부터 수확을 엄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인삼 있잖아요. 그래서 인삼도 제가 이제
그 개각된 거를 샀어요. 조금 주문을 했는데, 왜냐면 그 인삼은 그 휴면기나인지 아니면 그 방해 제거 물질 같은 이런 게 안 들어있으면 키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약용 저기들이 다 그래요. 뭐 당기든 뭐 왜 야생에서 크는 것들 있죠. 그거는 껍질 자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그거를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인위적으로 하려 하니까는 이제 방해 제거 물질을 빼내야 되고 휴면기를 없애줘야 되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위적으로 하려니까 그거를 냉동실에, 인삼실에 이거 냉동실에만 뭐 10일 20일이니까 어떤 거는, 그리고 장기간 보관할 때 냉장실에 하면 몇 개월 정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겨울을 나게 하는 거예요. 본래 이 싹들이 겨울 하나 나서 그 다음에 싹이 트다 보니까, 그래서 겨울을 나게 하려고 그렇게 인위적으로 사람이 하는데, 문제는 인삼은 제가 그렇게 개갑을 하는 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게 부터 저기에서 뭐 개갑하는 방법이 휴면을 저기 제거해주고 그 방해물질 제거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유튜브 보니까 그 흐르는 물에, 본래 그 흐르는 물에다가 계곡물 같은 데다 한 뭐 닷새나 열흘 정도 이렇게 담가서 이게 그 방해 제거물 껍질 이런 걸 씻겨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휴men계를 저기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이제 차게 한겨울에 영하로 내려가, 씨가 겨울이구나 하고 잠을 자는 상태로, 그래도 죽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 한 달 정도 냉장실, 냉동실 옮기면서 이렇게 쭉 놔뒀다가, 그 다음에 한 3, 4월 달쯤에 이제 싹 발하니까, 그때 좀 꺼내서, 이제, 아니면 냉장실에 놔두면, 냉동실에 놔둬도 냉장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놔두면, 그 안에서 한 영상 2, 3도 정도 되는 데서 이게 인삼 씨앗이 발활한대요. 그래서 발한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물에 그 침기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 변기나 아니면 뭐 노지 같은 뭐 수돗물을 계속 흘러내려서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열흘에서 그 중에 발한 씨앗만 심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일단 개각된 걸 해왔으니까 그냥 그 휴민기만 제거하고 냉장고에 한 일주일에 열흘 정도 넣어서 발한 것만 이렇게 심을 거래요. 발안 안 된 건 심하고 또 그 쏙 터지게 쳐다볼 수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단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단기는 지금 그 개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면 바로 제가 그 부직포나 아니면 제가 부직포가 없어. 본래 뭐 양파망에 하면은 이거 씨는 이게 떨어질 수 있다 하는데, 지금 생각 중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부직포를 우리 이쁜 동생한테 좀 구해오라 그래야 되는지 어쩌지 싶어서, 그래 꼭 양파망에다 넣어가 부직포를 넣고 그 안에 겉에 양파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화장실 변기통 저수통 있죠. 물 저수통에다가 넣어놓고, 왜냐면 위에 수도꼭지로 계속 물을 틀어서 물값 뭐 장난이 아니고 하니까 며칠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수통이니까 화장실에서 변기물 내릴 때마다 그 씻겨 내려가게끔. 그러면 한 닷새 정도 해서 일주일 정도를 그런 식으로 변기통에다 해서 밖으로 이제 선을 빼가지고, 근데 잘못하면 그 양파망 같은 게 그 변기 구멍 안으로 물 빠진 대로 해서 구멍을 막을 수가 있어서 그건 각별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끈을 그 물 빠진 데가 빠지지 않게끔 망이 끈을 좀 딱 해서 밖으로 고정을 시켜놨거나 아니면 무거운 걸 달아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망을 저수통에다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꺼내가지고 그걸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바로 해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거를 냉동고에 한 3일 그 젖은 상태로, 그 다음에 그 냉장고에 한 3일 그런 식으로 이제 넣어서 이제 발효한 상태를 봐가면서, 제가 이제 주문해 놓은 게 이제 뭐 GP 팔렛도 주문을 해놨어요. 한 10개, 15개 정도, 20개 정도. 그러니까 거기에도 몇 개 심어보고 스펀지도 몇 개 넣고 상태도 몇 개 해서 골고루 해가지고 어느 쪽에 발화가 잘 되는지,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대량으로 할 때는 그쪽 위주로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삼은 아주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개각된 인삼 가져왔을 때는 절대 수분이 말라버리면 그게 뭐 어떤 한 달 있다 발화돼 다시 냉장고 넣더라도 발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2년 있다가 잠을 자다가 눈을 뜰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인삼 씨앗은 수분이 완전히 말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개각 인삼 가지고 따라서 바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서 수분 유지가 돼. 그리고 냉장고 넣을 때는 저기 한 게 뭐냐면, 그 인삼 씨앗은 한쪽에 놓고, 그러니까 바로 거즈 같은데, 그러니까 거즈나 이런 거 있죠, 물속이나 휴지 같은 걸 꽉 짜가지고 그릇에 한쪽 락인락 같은 한쪽에 유리그릇이 좋대요. 한쪽에 담아 놓고 그 옆에다가 인삼 씨앗을 놓는데, 뭐 열흘 정도 이제 냉장고 넣어 놓을 때, 냉동실 넣어 놓을 때는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해서 할 때
인삼 씨앗이 그 거즈나 아니면 그 휴지 그 스킨인데 올리면 안 된대요. 올리지 말고 그냥 그릇에 한쪽 면으로 해서 붙지는 않게 하면서 그릇 안에서 유지가 되게. 그러면서 뚜껑을 밀봉해서 닫아놔도 뭐 공기가 들어가지 괜찮대.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열으면 싹이 튼답니다. 싹이 안 트더라도 이미 싹이 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심으면 된다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싹이 튼 것만 심으려고 그래요. 싹 안 타서 내가 고민한 걸 몇 번 겪어봐갖고. 자, 아이고, 제가 말이 많으니까 오늘은 지금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하고 이제 상토에 튼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밀은 뭐 키우는 건 쉬워요. 콩나물 키우면 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